오늘 아침 8시경 시애틀에서 포틀랜드로 가던 암트랙 열차가 탈선, 승객 6명이 숨지고 수십여 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뉴욕 주정부가 팁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 규정을 개정할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 국정과제로 추진했던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감세한 세제 개편안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테러 조직 IS가 뉴욕 등 미국 주요 도시에 대한 테러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비자 면제 프로그램 적용 국가들에게 입국 보안 심사를 대폭 강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인주택과 상점들이 밀집한 퀸즈 플러싱 먹자골목의 기차 역사에 아시안 증오 낙서들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오늘 아침 암트랙 열차가 교각 위에서 탈선,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아침 8시경 시애틀에서 포틀랜드로 가던 암트랙 열차는 탈선에 승객 6명이 숨지고 수십여 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 열차에는 승객 70여 명과 5명의 승무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열차는 고속도로를 지나는 교각위를 달리다 탈선했습니다. 탈선의 충격으로 휘어지고 부러지고 토막이나 밑으로 떨어져 내린 전동차의 모습은 아찔했던 탈선 순간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시애틀에서 남쪽으로 약 40마일 떨어진 지점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5번 고속도로 남쪽 방향 도로가 봉쇄돼 극심한 교통 혼잡을 빚었습니다. 뒷칸에 탑승했던 크리스 칸스는 기차가 커브를 도는 순간 엄청난 굉음을 내면서 휘어졌다. 그 순간 유리창이 박살나고 승객들은 비명을 질렀다며 앞부분 객실들이 철로를 이탈했으며 뒤에 있는 객실 몇 칸만 탈선을 겨우 면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수의 부상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지만 정확한 부상자 수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 주정부가 팁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 규정을 개정할 전망입니다. 식당이나 기타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팁을 받기 때문에 일반 기준보다 최저임금이 낮게 책정돼 있으며 고용주 의무 지급임금과 팁을 합쳐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집니다. 예를 들어 뉴욕시 종업원 11인 이상 업체는 오는 31일을 기해 최저임금이 13달러로 인상되는데 요식업 종사자는 최저임금 8달러 65센트에 팁 크레딧 4달러 35센트, 기타 서비스업 종사자는 최저임금 10달러 85센트에 팁 크레딧 2달러 15센트로 책정됩니다. 그러나 업계 특성상 이러한 최저임금 규정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우선 팁 소득 자체가 고정적이지 않은 데다 일부 업주들은 팁을 받는다는 이유로 종업원들에게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업계에 만연해 있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17일 노동국에 이러한 팁 최저임금 제도 폐지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며 5번째 새해 정책으로 근로자 최저임금 제도 개혁을 선포했습니다. 또한 쿠오모 주지사는 노동국에 공청회 등을 열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팁 근로자들과 일반 근로자들과 같은 최저임금 규정을 적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의 임금은 올라가지만 업주들의 부담은 크게 늘어납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 국정과제로 추진했던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감세한 세제 개편안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공화당 연방상하원은 15일 최종 합의한 단일 세제 개편안을 공개하고 오는 19일 본회의 표결에 붙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최종 단일안에 따르면 우선 현행 35%인 법인세 최고 세율은 21%로 낮아집니다. 적용 시기는 앞서 하원을 통과한 안대로 2018년부터 하되 당초의 20%보다 1%포인트 높인 것입니다. 또 개인소득 최고 세율은 현 39.6%에서 37%로 인하됩니다. 기본공제는 개인 12,000달러, 부부 24,000달러로 부양자녀 차일드 텍스 크레딧은 1인당 2,000달러로 현재보다 각각 2배 오르게 됩니다. 모기지이자 공제의 경우 현 100만 달러에서 75만 달러로 줄었습니다.
이 밖에 뉴욕, 뉴저지 등 주소득세 부담이 큰 주들에서 논란이 됐던 주소득세 및 판매세 납부액 공제 혜택에 대한 절충 방안으로는 재산세와 더불어 주소득세나 판매세를 납부한 액수를 합쳐 $10,000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상원안에 포함됐던 오바마 케어 가입 의무화 폐지 조항도 담겼습니다. 연방수사국 요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FBI를 재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버지니아주 퀀티코 해군기지 내 FBI 내셔널 아카데미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백악관을 나서면서 기자들에게 FBI를 이전보다 더 크고 더 좋아지게끔 다시 세우려고 한다고 말하며 그들이 해놓은 일, 문서들을 보면 슬프다. 그들이 어떻게 그처럼 매우 수치스러운 일을 했는지 그걸 보는 많은 사람들이 분개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의 청문회 증언 이후 FBI를 노골적으로 비난해왔으며 최근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에게 FBI의 명성은 누더기가 돼버렸다면서 집을 깨끗이 청소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FBI 내셔널 아카데미는 FBI 강사들이 경찰이나 다른 법 집행기관 요원들, 외국에서 온 경찰 수사관 등을 10주 단기 코스로 위탁교육하는 기관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경찰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범죄자에게는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테러 조직 IS가 뉴욕 등 미국 주요 도시에 대한 테러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IS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이 같은 위협을 공개했다고 뉴욕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IS는 일부 SNS 계정을 통해 우리를 기다려라, 맨해튼에 IS가 있다는 문구와 함께 타임스퀘어의 사진과 폭탄이 부착된 벨트 및 기폭장치 이미지를 게재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너희 땅에서 더 많은 작전을 펼 것이다. 너희가 이라크와 예멘, 리비아, 시리아,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일으킨 것처럼 모두 불태워버릴 것이다. 기다려라는 문구로 테러 행위를 암시했습니다. IS의 이 같은 노골적인 테러 위협은 최근 미국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데 따른 반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IS가 미국의 결정에 반발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종교와 역사적 특성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국경 지역인 가자 지구에서는 유혈 사태가 일어나고 있고 중동 주요 국가들은 미국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상원의 연방판사 인중 청문회가 일반의 관심을 끌만한 내용이 아님에도 13일 열린 워싱턴 DC 연방지법 판사 지명자 매튜 피터슨의 청문회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오른 지 몇 시간 만에 100만 번 이상 조회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3일 상원 법사위에서는 피터슨을 포함한 다른 연방지법 판사 지명자 5명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는데 피터슨은 짧은 5분여의 영상에서 눈에 띌 정도로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으로 법사위 존 케네디 상원의원의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케네디 의원은 공화당 소속으로 결코 피터슨을 곤혹스럽게 할 의도가 아니었고 지명자면 누구나 받는 관례적인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질문에 피터슨은 해본 적이 없다는 답변을 했고 그러자 케네디 의원이 연방 민사소송 절차법을 마지막으로 읽은 것이 언제냐는 질문을 하니 대답은 로스쿨 때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FEC 위원으로 함께 일했던 도널드 맥케니 백악관 법률 고문으로 옮겨가면서 추천을 받아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판사 후보로 지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피터슨은 이어지는 재판 절차에 관한 질문에도 거의 답변을 하지 못했고 법사위는 그의 인준을 보류했습니다. 뉴욕시 유권자들은 앞으로 온라인으로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보도에 권우영 기자입니다. 현재 뉴욕주에서는 차량국 웹사이트에서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으나 운전면허증 등 차량국에서 발급한 신분증이 없으면 온라인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뉴욕시는 이러한 제한 없이 모든 유권자가 온라인에서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포털 사이트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가동할 방침입니다. KBTV 권우영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비자 면제 프로그램 적용 국가들에게 입국 보안 심사를 대폭 강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15일 미국과 상호 비자 면제국 프로그램을 체결한 38개 국가들에게 각 국가 방문자들에 대해 대테러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입국 심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미국 테러 예방과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DHS는 설명했습니다.
DHS는 아울러 무비자 국가들 가운데 2016 회계년도 기준으로 미국 내 방문자 오버스테이 비율이 2%가 넘는 국가의 경우 자국민을 대상으로 오버스테이를 할 경우 비자 면제국 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예방 캠페인을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커스틴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테러리스트들이 직간접적으로 미국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면서 미국은 지속적인 테러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VWP 보안 강화로 테러 위협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DHS가 발표한 이번 방안에는 또 인터폴 및 유로폴과 공조한 테러리스트 정보 공유, 또 항공객 정보 수집 및 분석 등도 포함됐습니다. 현재 38개 국가가 VWP 지위를 갖고 있으며 90일간 비자가 없이 미국에 입국해 머무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매년 2천만 명이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고 있습니다. 반이민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민국의 의무사항인 주소 변경 신고 규정을 소홀히 여겼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한인들은 이 규정을 제대로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영주권을 비롯한 미국 내 거주하는 외국인은 이사를 한 뒤 10일 내에 반드시 변경된 주소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의도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경우 경범죄가 적용돼 최고 $200 또는 30일 구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처벌 자체보다 체류 신분의 불이익입니다. 영주권 서류 요청 통지서나 이민국의 행정 서류를 받지 못해 실제 영주권 신청이 지연 또는 기각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러한 의무 규정은 더욱 강화되는 추세로 가족이민 취업비자, 체류기간 연장, 신분 변경,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 등 USCIS 관련 서류가 수속 중에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제때 주소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조언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주정부가 허드슨 리버 게이트웨이 기차 터널 건설을 위한 예산 충당안을 발표하며 새 터널을 위한 비용이 뉴저지 트랜짓 승객에게 전가되는 모양새입니다. 주정부들이 발표한 예산 마련 방안에 따르면 총 127억 달러가 소요되는 건설 비용 중 55억 5천만 달러를 뉴욕과 뉴저지 주정부 그리고 뉴욕 뉴저지 항만청이 각각 분담합니다. 이 중 뉴저지주가 19억 달러를 지원하고 뉴욕주가 17억 5천만 달러, 항만청이 19억 달러를 부담하고 나머지 예산은 연방정부로부터 지원받습니다. 하지만 지난 13일 뉴저지 트랜짓 사무총장이 게이트웨이 프로젝트 개발공사 측에 보낸 서한에 따르면 터널 공사가 시작되는 2020년부터 기존 트랜짓 기차 요금에 90센트를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요금은 계속 인상돼 2028년에는 $1 70센트까지 오르고 2038년에는 $2 20센트까지 올린다는 것이 트랜짓의 계획입니다. 이 추가 요금은 뉴저지 주정부가 부담하는 19억 달러 예산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서한에서 밝혔습니다. 반면 막대한 건설 비용을 승객에게 전가하는 것에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내년 1월 뉴저지 주지사에 취임하는 필 머피는 터널 건설 계획의 진전은 매우 기쁘지만 승객들에게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반대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인주택과 상점들이 밀집한 퀸즈 플러싱 먹자골목의 기차 역사에서 아시안 증오 낙서들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퀸즈 플러싱에 거주하는 최모 씨는 플러싱 149스트리트 인근 먹자골목 역사 표지판과 광고판에서 아시안을 조롱하고 혐오하는 내용의 낙서들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퀸즈 한인타운 최고의 한식당가로 떠오르고 있는 먹자골목은 수년 전부터 외국인 미식가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어오고 있지만 이 같은 인종 혐오 범죄가 발생하기는 처음입니다. 낙서가 처음 목격된 날은 지난 15일로 유성 매직으로 아시안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중국인 루저들의 동네 등의 낙서가 어지럽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이어 17일에는 광고판 여백에 동네가 너무 붐빈다, 중국인들은 이곳을 떠나라는 등 지난 15일에는 보이지 않았던 아시안 혐오 낙서가 추가되는 등 시간이 갈수록 더욱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 씨는 낙서에는 중국인이라고 표현돼 있지만 백인 등 다른 인종들 경우 한국과 중국인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만큼 이번 증오 낙서는 한인을 타겟으로 한 게 분명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먹자골목 상인 번영의 김영원 회장은 이곳에서 업소를 운영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이 같은 아시안 증오 낙서 사건이 벌어진 것은 처음 듣는 일이라면서 이번 사건 현장 주변의 감시 카메라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하루속히 범인을 잡아낼 수 있도록 경찰과 지역 정치인들에게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전역으로 독감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에 독감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에 따르면 현재 뉴욕시와 54개 카운티에서 1,800명 이상이 독감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600명 이상이 입원을 요하는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독감 시즌은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이어지며 2월에 최고조를 보입니다. 주 보건국은 생후 6개월 이상은 가급적 속히 독감 예방주사를 마칠 것을 권하며 임산부, 65세 이상 노인 등 노약자들도 독감 예방접종을 서두를 것을 조언했습니다. (12월 18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승객 수송 인원에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조지아주 애틀랜타 하츠필드 잭슨 국제공항에서 17일 정전으로 전기 공급이 끊겨 항공편 운항이 전면 취소되고 승객 수만 명의 항공기 탑승이 지연됐습니다. 공항은 2시간 뒤 공식 트위터를 통해 정전이 공항 운영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전했으며 FAA는 터미널에 쓰이는 각종 전자기기에 전력 공급이 끊긴 상태여서 공항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브루클린에서 발생한 연쇄 차량 충돌 사고로 8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5분경 브루클린 81스트리트과 11애비뉴 교차로에서 한 운전자가 도요타 캠리와 충돌했습니다. 이어 도요타 캠리는 거리에 주차된 다른 차를 쳤습니다. 로메로가 운전한 캠리를 타고 있던 2명의 승객은 로메로와 함께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그들 중 89살의 헬렌은 치료 도중에 숨졌습니다. 한편 로메로는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일요일 새벽 브롱스 지역 5층 아파트 꼭대기층에서 화재가 발생, 소방관 2명과 임신을 한 여성을 포함해 4명이 다쳤습니다. 화재는 클레이먼트의 5층짜리 아파트 건물에서 시작됐습니다. 곧이어 화재로 인한 검은 연기와 불똥이 주변 수십 개의 건물로 번지는 바람에 27가구의 주민들이 대피를 했습니다. 한 임산부는 연기에 질식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불은 긴급 출동한 400명의 소방관에 의해 약 2시간 만에 진압됐습니다. 발화 지점인 꼭대기층은 주민들이 거주할 수 없을 만큼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브루클린의 한 가정집에서 불이 나 4명이 숨지고 5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30분경 쉬패드베이 이스트 14번가에서 화재가 발생, 40대 여성, 11살, 7살 남자아이, 3살 여자아이 등 4명이 불에 타 숨졌습니다. 이 불로 다른 3명은 중상을 입고 인근 스테이튼 아일랜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2명은 가벼운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가 지난 16일부터 뺑소니 차량 경보 시스템을 도입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뺑소니 사고 이후 24시간 동안 뺑소니 차량의 번호판과 색상, 차량 모델 등에 대한 정보가 뉴욕 시민들의 전화에 전송됩니다. 한인 마취과 의사가 베버리힐즈의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는 환자를 마취하면서 마약성 진통제를 과다 투여해 환자를 사망케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의사들이 의료과실로 민사소송을 당하는 경우는 많지만 이번처럼 살인 혐의로 형사상 기소를 당하는 경우는 이례적입니다. 한인문화 비영리 단체 이노비가 16일 코코 장애아동 서비스 센터를 찾아 장애인과 가족들을 위한 연말 위문 공연을 펼쳤습니다. 이날 음악감독 유혜림 씨와 뮤지컬 배우 브라이언 김, 앨리슨 이 밴더, 박하나 씨가 함께했습니다. 뉴욕주가 장기간 관리를 방치한 채 빈 상태로 둔 좀비 주택에 대한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뉴욕주는 2016년에 은행이나 랜더가 해당 주택의 펀딩 및 클로징 단계에서 주택의 조사와 청소를 실시해야 할 권한과 함께 이를 어길 시 위반 지정 날짜로부터 매일 최대 $500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4천여 가구 이상에 달한 좀비 주택 관련 보도가 나간 후 마련됐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은 버겐 아카데미 고등학교 교사의 인종차별 발언으로 인한 사건에 대해서입니다. 다행히도 한인사회가 발빠르게 또 대처하고 아주 전략적으로 대처를 했지만 또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런 한인들의 이런 사건에 대한 관심도 하고 결집력이 굉장히 좀 아쉬웠다고 해요.
저희 그런 것에 대해서 무엇이 그런가에 대해서 오늘 김동석 상임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KBTV가 뉴스로 늘 빠르게 보도는 드리지만 간단하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중요한 일이죠. 네,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이 특수고등학교 한인 학생이 많은 학교에서의 한국인을 겨냥한 그야말로 인종 혐오라고 해도 다르지 않게요. 네, 그런 사건이 한인사에 들켜가지고 지금 이거를 한인 커뮤니티가 대응을 하면서 요구한 요구 조건에 한 70%를 받아들이도록 그래서 한 7분 능선에 와 있지 않는가. 네, 사실 네. 미국에서 우리 같은 활동가들의 목표는 인종과 관계없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종 문제가 가장 민감한데 이전에 수도 없이 이런 케이스를 대응해 왔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좀 이전과 다르게 지금 사실 미국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요. 네. 그래도 한인 커뮤니티가 발빠르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한 70% 정도, 70% 정도 지금 그 해결하는 시점까지 오면 그 정도 지금 성취돼 있다. 한 4-5가지 요구 조건에 한 3가지 정도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 있어요. 네. 이렇게 됐죠. 교장을 만나서 따졌죠. 끄떡도 안 했죠. 그 다음에는 한인 커뮤니티에서 이거를 여론화시켰죠. 네. 그다음에 주변 한인 미디어뿐만 아니라 일반 로컬의 모든 이 소사이어티에 다 알려졌습니다. 긴장하게 됐죠. 그 다음에 그 정치인들한테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더구나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버겐 카운티의 상대당이 공화당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민주당이 다급해졌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버겐 카운티의 스쿨 보드 교육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이 진상을 알겠다고 한인 커뮤니티의 대표자들과 피해자들 같이 미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침내 지난 화요일이었죠. 화요일은 그 테데스코 카운티장이 그 진상을 계속 들어서 알지만은 제대로 몰랐더라고요. 그래서 한인 대책위원회, 한인회장을 중심으로 하는 케이스 스텝들이 가가지고 이제 1, 2, 3, 4 설명하고 주고받고 네. 그렇게 과정을 거치면서 한 4분의 3 정도 우리의 요구가 맥히지 않았나 지금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살짝 그럼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지금 사실 이거를 심각한 문제를 확 덮어 가지고 그 다음에 피해자들하고 학교 측만 합의를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들킨 거죠. 근데 분명히 보니까 굉장히 위험스러운 인종 혐오성의 사건이거든요. 네. 더구나 한인들을 겨냥했고 여러분 버겐 카운티 한인한테 뭐라 그러면 안 되죠. 이건 뭘 모르고 그런 겁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야 알려져 가지고서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된 겁니다. 다만 좀 우리가 내부적으로 아직까지 좀 부족한 거는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민감하게 시비를 가리고 소셜 저스티스라는 거 아닙니까? 인종차별에 대항하는 거는 네. 이런 측면에서는 미국의 법이 규정하는 거기 때문에 씩씩하고 용감하게 나설수록 인정받고 대접받는 걸 모르고 네. 자꾸 이 다수에 눌려서 위축돼 가지고 슬슬 남의 나라 같이 생각되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 그러고 나 하나 그냥 탈피하면 되고 이런 그 정서가 아직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있다는 걸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문제를 좀 해결하는 게 네. 이게 좀 우리의 과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보통 우리가 또 지금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교사의 처리 문제에만 또 관심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학교 측과의 가장 큰 핵심 사항은 또 무엇인가요? 지금 마지막 남은 사안 중에서 네. 오케이 선생님을 학교에서 내보내겠다. 네. 그건 이제 수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인종 문제 관련한 특히 한인 커뮤니티를 잘 알려내기 위한 이러한 케이스하고서 카운티하고서 조인트 프로젝트로 만들어서 프로그램 만들어서 이제 학교뿐만 아니라 이런데 하기로 한 그런 합의도 좀 된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학교에서 해당 교사가 퇴출이 되지만은
이 사안으로 이 교사를 파면시키는 거에는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게 굉장히 그런가요? 이게 네. 왜냐하면은 영구직 교사기 때문에 네네. 교사 노조에서 이걸 프로텍트할 거고, 아. 예, 그럼 이게 이제 법정으로 가고 이렇게 되는데 여하튼 대책위원회에서는 이런 것까지 요구는 해놓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학교에서 인종 혐오성 발언으로다 문제를 규정을 해서 재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우리는 원하는데 네. 학교에서는 그냥 교사의 문제성으로만 그냥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시키는. 네. 이 두 가지가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네. 만일에 전자 인종 문제로 문제를 제기해서 학교에서 자체 조사를 하고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한다 그러면 나중에 피해자나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면은 네. 학교나 카운티나 교육위원회에서는 이거를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여하튼 간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번 기회에 감히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네. 사회 정의가 뭔데 네. 여기에 한인 커뮤니티가 얼마나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좀 보여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학부모들에게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좋은 학교를 보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학부모들에게 엄마들한테 네. 어떤 메시지가 전해져야 되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버겐 아카데미가 있고 버겐 텍이라는 특수학교가 있어요. 버겐 텍에 재학하는 한인 고등학생 9학년 학생이 이걸 알고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해서 신문에 기고도 합니다. 네네. 그리고서 서명운동을 시작했어요. 거의 한 2천여 명 이상 되는 서명을 받았죠. 네. 카운티 교육위원 모임에 버겐텍 교장이 참가를 했어요. 그 교장이 우리 학교에 그 9학년 학생이 이런 자랑스러운 학생이 있다는 게 몰랐다. 정말 자랑스럽다. 저는 이 메시지를 처음에 다 해결됐는데 왜 또 들춰내려 그러느냐 쉬쉬하려 그랬던 이런 잘못 알고 있는 우리 학부모들에게 네. 이게 좀 전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맞네요. 너무나 그 교장 선생님이 그 한인 학생을 보고서 너무 자랑스럽고 훌륭한 학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네. 미국이 지금 이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도 나오는 거 보면은 이번 기회에 분명히 우리가 커다란 그 교훈도 얻고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이런 그 예측을 좀 해봅니다. 네. 그러면 이사님 또 이런 인종차별 케이스에 대해서 한인 사회의 대응이 또 이전하고는 또 어떤 변화가 있나요? 이전에 비해서 훨씬 네. 전략적이었고 전략적이라는 건 뭐냐면 네. 어떤 문제였냐 이 문제가 법적으로 어떻게 될 건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가장 전전긍긍하는 부분은 어딘가를 미리 딱 짚어보고서 네. 그쪽하고서 이제 채널을 만들어서 진입을 한 거죠. 네. 이전에는 억울하다, 차별이다, 바깥에서 목소리를 한 90% 외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해결하려고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묻고 따지는 거는 한 10이었었다면 이번에는 오히려 좀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전에 비해서 대응하는 게 그런 부분에 긍정적이 있는 거에 비하면은 반대로 커뮤니티 전체에 관심을 갖고 좀 이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서주는 부분들이 좀 네. 약하지 않았나. 그리고 한 가지 이 자리를 통해 가지고 사실 우리처럼 시민 활동가들은 목소리를 한 70%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사회 정치적으로 압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를 대변하는 정치인들이 그걸 해결해야 되죠. 근데 이번에 이걸 해결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아직까지 좀 미진했던 거는 이 지역의 한인 사회를 대표한다는 리더십, 물론 한인 커뮤니티의 한인 회장 중심으로 굉장히 잘 대응을 했습니다. 한인을 좀 대변해 줄 수 있게 기대되는 선출직에 나가 있는 한인들이 저쪽에 요구하는 건 뭐고 한인 네. 커뮤니티의 분위기 이런 거를 좀 저는 이런 기대를 했어요. 민주당 쪽의 선출직들, 공화당 쪽의 선출직들이 발빠르게 케이스가 나오자마자 모여서 이건 우리 커뮤니티의 공동의 과제니까 우리 목소리를 합쳐가지고 한번 이거에 문제가 된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짚어나가면서 커뮤니티도 좀 안정시키고 달래고 저쪽에서도 좀 이걸 압박을 하고 해가지고서 이게 소셜 저스티스 차원에서 기준을 가지고서 좀 이게 같이 윈윈하는 면으로 가면은
인종차별적인 거는 감이 안 된다라는 메시지도 나가고 그렇죠. 한인 사회도 진정하고 네. 이런 측면에서 가장 기묘하게 역할할 부분들이 이제는 이 버겐 카운티 내 선출직 한인들이다. 네. 이 한 두세 분은 굉장히 강력하고도 바른 입장을 가지고 목소리를 좀 초반에 좀 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7일 날 선거가 끝난 다음에 네. 이 자리에서 포커스에서 여러분 너무나 좋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버겐 카운티 내에 14명의 한인 선출직이 당선됐습니다. 이걸 내놨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그분들 지금 뭐 합니까? 한 목소리로. 그래서 선출직들이 제 역할을 못하면은 충분히 잘 안 하면은 시민사회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게 되죠. 맞네요. 이런 교훈을 요번에 좀 내놓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아, 네. 그리고 이사님 마지막으로 또 이게 다른 뭐 흑인이나 남미계 이런 타인종 다른 인종차별 케이스하고 우리 한인 커뮤니티하고 좀 대응하는 거에 있어서 비교가 될 게 있나요? 좀 어떤 점이 다른가요? 기동성이 좀 다릅니다. 아. 한인 사회는 우리 미디어 가지고 막 알리고 네네. 일주일 가고 좀 대책위원회가 막 하고 그래야 네. 그리고 또 우리 같은 기관이 회장님들 나오세요. 시간이 없어도 오세요. 막 그러는데 이 남미계나 흑인들은 인종 문제에 관해서 나오면은 점만 찍어지면 몰립니다. 구름같이 모여서 옷 감히 이런 게 있죠. 그 미주리 그 브루클린 이게 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세력에 두려워서 이게 해결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네. 그래서 그런 기동성에 좀 네.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 확산 속도. 블랙이나 남미계는 전국적으로 순식간에 이제 퍼지는데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아직 한인 커뮤니티는 네, 네. 이게 이제 로컬에서 그렇지만은 이 사안의 경중을 따져볼 때에는 네.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고도 용납하면 안 되는 네. 그런 사건이었던 거는 분명합니다. 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뭐 흑인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렇게 인종차별 문제는 한국에서도 기사화를 크게 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데 정작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발 넓게 좀 확산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좀 이제 좀 우리가 너무 좀 더디고 네, 예. 네. 그래서 이 결론은 이제 이게 이제 마무리되면 우리가 이발루에이션을 잘 해야 됩니다. 네.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요. 네. 이런 건 인종적인 문제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공유할 건 철저하게 공개적으로 진상을 조사해야 되고 네. 두 번째는 대처하는 데에서는 기동성 있게 해야 됩니다. 기동성 있게 네. 절대 안 된다라는 거 보여주는 거는 네. 아주 발빠르게 여기에 저항하고 대응해야 됩니다. 네. 인종 문제는 저항할 일이지 적응할 일이 아닙니다. 명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사님. 오늘 포커스잉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이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creativemedi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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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12월 18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